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입니다. 부재로는 돈을 웃게 하라 입니다. 저자는 고이케 히로시, 출판사는 나무 생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이케 히로시, 12년 전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때 생긴 빚 2천만 엔 때문에 파산 지경에 처했지만 우주님을 만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킨 덕분에 빚을 모두 갚고 인생을 역전시켰다. 고객들에게만 들려주었던 우주의 법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세미나 요청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최근 시리즈 누적 판매가 30만 부를 돌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돈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돈에 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돈에 휘둘리는 편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돈과 자신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처럼 들린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인생보다 돈 쪽을 강하고 거대한 존재로 본다. 돈을 받들고 우러러보며 두려움을 끌어안고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늘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돈 역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돈에 휘둘리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주에 주문을 낸 것이다. 10년 안에 모든 빚을 변제한다. 아니, 변제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려 반드시 행복해진다. 아니, 행복해졌다. 주문을 낸 이후에 우주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뒤부터는 빚과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빚을 모두 갚기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깨달은 점은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고이케 히로시라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행복한 인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일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와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인 CEO이자 매니저이다. 행복한 인생을 끌어오기 위해 지금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무엇인가? 빚이 많은가?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가?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이런 대전제를 갖추고 돈을 상대해야 한다. 돈을 손에 넣는다는 목표로 삼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목표인가이며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스토리이다.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이다. 예를 들어 영화 스토리라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해서 나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다고 하자. 그래놓고 역시 여기에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어. 세계 일주는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시작 단계의 첫걸음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세계 일주를 떠나 가족이 모두 아 행복해, 최고야,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며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띠는 결말을 맞이한다. 주문을 하고 돈을 손에 넣으면 계획한 곳에 사용한다. 그 결과 웃는 얼굴이 탄생한다. 여기까지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의 기승전결 한 세트이다. 여행의 결말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이다. 돈도 그렇다. 사용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까지가 돈의 흐름이다. 반드시 한 세트로 생각해야 그 스토리는 완결이 되고 거기에서 활약한 돈님도 행복한 입자가 되어 우주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저절로 미소를 띠게 하는 그 즐거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돈님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책은 돈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책이다. 한마디로 돈 사용 설명서이다. 이 책을 통하여 나는 당신에게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1만원짜리 지폐를 오늘부터 기대 티켓이라고 생각하라. 돈은 사실 그런 존재이다. 때로 사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깜짝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미스터리 티켓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보여주거나 동경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체험 티켓이 되기도 한다. 또 누군가를 끝없이 기쁘게 해주는 최고의 서비스 티켓이기도 하고 저절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웃음 티켓이기도 하다. 당신의 돈은 앞으로 당신만의 당신을 최고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대 티켓이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미소가 그려지고 가슴이 설레는 기대 티켓이다. 미소 티켓, 깜짝 티켓, 이름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행동하고 그 명목에 맞게 웃음과 즐거움, 설렘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누구나 깜짝 놀랄 정도의 예상치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진행하는 감각으로 돈을 액면가 이상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정말 멋진데? 이렇게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고 싶은 돈 사용 방법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정말 즐겁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독창적이고 가슴 설레며 최고로 행복한 그야말로 돈이 웃을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돈과 그에 대한 리워드를 제시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당신을 도와주거나 필요한 돈을 투자해준다. 돈을 투자한 쪽은 프로젝트 실현을 지켜보면서 리워드를 기대하는 한편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거기에 돈이 모이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면 돈은 반드시 그 장소에 모여든다. 그러나 돈이 필요해. 돈이 최고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에 앞서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님은 지켜 세워주는 것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을 갖춘 존재이다. 돈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이 꿈을 이루는 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당신의 우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돈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갑자기 돈이 수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사태에 휘말리기도 한다. 당신이 돈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실적인 상황이 말해준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 수중에는 늘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에 대한 당신의 전제나 가치관이다. 당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설사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부터 사랑받고 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돈도 우주의 에너지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배짱도 있고 도량도 큰 존재이다. 돈이 따라오는 습관이나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조건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대로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돈과 나는 대등한 관계이다. 돈의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다. 먼저 돈에게 말을 걸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감탄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능동적인 사랑만이 당신의 금전 눈을 올려줄 것이다. 돈의 성격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과 기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움직여주는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일상에서의 돈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머니 극장이다. 나는 내게 들어온 하나하나의 돈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다른 물질과 형태를 바꾸는 식의 교환을 통하여 떠나보낸다. 돈을 떠나보낼 때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별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기쁨에 재회를 한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매일 드나드는 돈을 상대하고 있다. 빚에 시달리던 암흑기를 경험한 나는 이 정도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전운이 올라간 것이라고 믿는다. 내 입장에서 보면 빚을 지고 있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돈은 무척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물론 당신에게 실제로 1인극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돈을 상대하면 가장 먼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돈을 보는 시선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멋지게 돈을 사용하게 된다. 돈은 세포처럼 분열하고 증식해서 주문을 실현시킨다. 중요한 점은 돈이 무언가로 바뀔 때 당신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는 명품 시계를 가지고 싶어. 그걸 손목에 차고 다닌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은 그래, 나의 세포 100만 개를 이용해서 명품 시계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 사실은 명품 옷을 입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형편에 맞게 싸구려 옷이나 입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뭐야? 형편없는 싸구려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 세포를 교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유감인데?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로 가야겠어. 이렇게 돈은 심한 상처를 입고 잔뜩 풀이 죽어버린다. 당신이 돈을 쓸 때 감정에 따라 돈의 성격도 바뀐다. 돈은 증식하는 우주 세포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용을 하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무슨 말이야? 하고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돈은 사용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돈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돈은 항상 다른 것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예를 들어 돈을 지불하고 손에 넣은 옷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쁨을 안겨준다. 돈을 주고 산 자동차, 신발, 시계도 그렇다. 전기나 수돗물도 돈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이며 돈을 지불하고 얻은 지식은 새로운 돈을 낳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 돈을 지불하고 사 먹는 음식은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행동의 근원이 된다. 의미 없이 사용되는 돈은 없다. 내가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돈이나 이자조차 지금은 과거의 경험담으로서 글의 재료가 되어 풍요로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당시에 지불한 막대한 이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지불한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돈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체험을 선물로 안겨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돈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아이의 피겨스케이트 도전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어.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로 표현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계산해보자. 그런 다음 우주의 소원과 함께 기한을 정해서 주문하는 것이다. 2년 후에는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3천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우주도 돈님들도 그 소원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움직인다.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자신이나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 등을 떠올리고 각 나라의 사진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상상을 하면 그 주문은 더욱 빨리 실현된다. 출구가 없는 돈 주문은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들리지 않는 주문이다.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비로소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돈을 써서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되새겨야 한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한다고 말하면 하지만 그건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돈을 사용해서 즐거웠던 일을 반복해서 곱씹어보는 버릇은 2억 원의 빚이 있었던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돈이면 발포주를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00원이면 꼬치 구이를 한 개 살 수 있어. 주인에게 양념을 듬뿍 발라달라고 해서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다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000원아. 정말 고마워. 이런 식이었고 그것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고 즐겼다. 지금도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행복한 기억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렇다. 빚더미에 깔려있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돈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뒤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돈이 있어서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몇 번이나 그 행복감을 음미한다.
기억은 제 체험이다. 우주에서는 현실과 기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겨준 행복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다. 돈과의 만남과 이별의 장면은 꼭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 기억은 언제 돌이켜보아도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된다. 또 그런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회되는 지출은 하지 않게 된다. 돈과의 경험이 축적되면 돈을 사용하는 순간 그 돈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뀔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사용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입을 해둔 추억의 메모들을 알려주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비닐 우산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즐거운 지출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라면 이럴 때 돈을 사용하는 의미를 다음처럼 바꿀 것이다. 우선 근처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갈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우산 하나를 새로 구입한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근처의 편의점밖에 갈 수 없는 경우라면 그곳에서 값싼 비닐 우산 대신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2만원짜리 고급 우산을 구입한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구입했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고급 우산을 샀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구입한 것은 무엇으로든 대용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우산이 아니라 비닐 우산, 일반 우산, 고급 우산 중에서 내가 선택한 고급 우산이다. 대충 선택한 비닐 우산은 어딘가에 놓아두었다가 잃어버리더라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은 선택지 중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선택한 2만원짜리 고급 우산은 그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우산이다. 싸구려의 돈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돈이 가장 상처받는 행위 중 하나이다. 이것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이걸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믿고 일정한 행위를 자신의 루틴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주의 논리에도 들어맞는다. 애당초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한다. 스스로 정한다. 여기에는 우주를 바꿔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우주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현재 우주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이 나의 우주는 이러이러하다고 정한 개념이 형상화된 것이다. 즉,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이 생각해낸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징크스는 최대한 실행하는 것이 좋고 자신의 내부에서 신뢰하는 루틴이 있다면 그 또한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쪽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왠지 모르게 그것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 즉 파워푸드를 하나 정해놓으면 기운이 없는 날이나 아침부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먹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간단히 기분을 전환할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돈의 시대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로의 변화이다. 앞으로는 모든 물질적인 것, 정해진 규칙, 개념으로부터 해방되어 각각의 규칙으로 자유롭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다. 돈도 점차 자유로워진다.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서
돈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갑도 소형화가 되었다. 한때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갑에 1,000만 원을 넣고 다니며 그 무게를 느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계운법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말도 사라질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돈의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몇 년은 철저하게 돈의 개념과 맞서야 하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의 시대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람에 실어 순환시키는 쪽, 즉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풍요로움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야 우주도 축복을 해줄 것이다. 사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쪽에 눈길을 돌리기 쉽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 말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키워드이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니다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 때문에 손목시계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밖에 없었다. 쇼핑센터에 갔더니 그 정도 예산으로도 살 수 있는 시계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몇 개의 시계 판매점을 돌아다녔다. 큰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나에게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대충 아무거나 구입해서 착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번째 판매점이었을까? 나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검은색 원판 안에 숫자만 단순하게 늘어서 있는 시계였다. 하지만 비스듬히 보면 원판 위가 돔처럼 부풀어 오른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마침 가격도 3만 원. 나는 만족스럽게 그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면 일을 하는 도중에 멋진데?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나는 그 시계를 꽤 오랜 시간 소중하게 착용했다. 나에게는 3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 커다란 가치를 안겨준 시계였다. 손에 넣고 싶은 돈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에 집중하여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돈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눈을 빛낼 것이다. 이것이 돈을 새롭게 대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평소에 내가 기분파처럼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기쁨과 설렘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슴이 설레지 않는 데는 단돈 1원도 쓰지 않는다. 그 기쁨이나 설렘은 나중에 제약감으로 바뀔 일이 없는 순수한 것이다. 가끔 돈을 쓸 때는 가슴이 설렜지만 쓰고 난 이후에 엄청난 죄악감이 밀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설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쁨이 탄생하는 장소에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나 시계, 자동차,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 이런 일에 돈을 아끼는 경우는 없다. 사용한 돈과 기쁨이 순환을 하면서 나의 우주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는 방법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서 기쁨이 탄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신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한 통 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쓰는 데는 저항감이 있는 사람이다. 늘 다른 사람을 우선한다. 그래놓고 늘 나만 손해를 본다는 의식에 빠진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겉으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고마워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에너지가 매우 강해서 주변에 그대로 전달된다. 상대에게도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대접을 해준 사람의 늘 나만 손해를 본다는 부담스러운 감각이 더 강하게 가 닿을 것이다. 대접을 받는 쪽은 왠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까지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인간 관계에 금이 간다.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돈을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더구나 그런 행위에서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돈님은 틀림없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서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다니. 이렇게 말하며 슬픈 표정을 짓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돈을 남겨두고 사용해야 한다.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해서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이다. 돈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커서 매사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서는 저주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에는 본래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랑과 안심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 걱정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장비 같은 것이다. 우주에서는 불필요하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쉽고 그리고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270페이지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입니다. 부재로는 돈을 웃게 하라 입니다. 저자는 고이케 히로시, 출판사는 나무 생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이케 히로시, 12년 전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때 생긴 빚 2천만 엔 때문에 파산 지경에 처했지만 우주님을 만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킨 덕분에 빚을 모두 갚고 인생을 역전시켰다. 고객들에게만 들려주었던 우주의 법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세미나 요청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최근 시리즈 누적 판매가 30만 부를 돌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돈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돈에 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돈에 휘둘리는 편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돈과 자신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처럼 들린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인생보다 돈 쪽을 강하고 거대한 존재로 본다. 돈을 받들고 우러러보며 두려움을 끌어안고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늘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돈 역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돈에 휘둘리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주의 주문을 낸 것이다. 10년 안에 모든 빚을 변제한다. 아니, 변제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려 반드시 행복해진다. 아니, 행복해졌다. 주문을 낸 이후에 우주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뒤부터는 빚과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빚을 모두 갚기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깨달은 점은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고이케 히로시라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행복한 인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일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와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인 CEO이자 매니저이다. 행복한 인생을 끌어오기 위해 지금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무엇인가? 빚이 많은가?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가?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이런 대전제를 갖추고 돈을 상대해야 한다. 돈을 손에 넣는다는 목표로 삼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목표인가이며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스토리이다.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이다. 예를 들어 영화 스토리라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해서 나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5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다고 하자. 그래놓고 역시 여기에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어. 세계 일주는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시작 단계의 첫걸음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세계 일주를 떠나 가족이 모두 아 행복해, 최고야,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며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띠는 결말을 맞이한다. 주문을 하고 돈을 손에 넣으면 계획한 곳에 사용한다. 그 결과 웃는 얼굴이 탄생한다. 여기까지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의 기승전결 한 세트이다. 여행의 결말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이다. 돈도 그렇다. 사용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까지가 돈의 흐름이다. 반드시 한 세트로 생각해야 그 스토리는 완결이 되고 거기에서 활약한 돈님도 행복한 입자가 되어 우주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저절로 미소를 띠게 하는 그 즐거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돈님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책은 돈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책이다. 한마디로 돈 사용 설명서이다. 이 책을 통하여 나는 당신에게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1만원짜리 지폐를 오늘부터 기대 티켓이라고 생각하라. 돈은 사실 그런 존재이다. 때로 사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깜짝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미스터리 티켓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보여주거나 동경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체험 티켓이 되기도 한다. 또 누군가를 끝없이 기쁘게 해주는 최고의 서비스 티켓이기도 하고 저절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웃음 티켓이기도 하다. 당신의 돈은 앞으로 당신만의 당신을 최고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대 티켓이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미소가 그려지고 가슴이 설레는 기대 티켓이다. 미소 티켓, 깜짝 티켓, 이름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행동하고 그 명목에 맞게 웃음과 즐거움, 설렘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누구나 깜짝 놀랄 정도의 예상치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진행하는 감각으로 돈을 액면가 이상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정말 멋진데? 이렇게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고 싶은 돈 사용 방법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정말 즐겁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독창적이고 가슴 설레며 최고로 행복한 그야말로 돈이 웃을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돈과 그에 대한 리워드를 제시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당신을 도와주거나 필요한 돈을 투자해준다. 돈을 투자한 쪽은 프로젝트 실현을 지켜보면서 리워드를 기대하는 한편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거기에 돈이 모이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면 돈은 반드시 그 장소에 모여든다. 그러나 돈이 필요해. 돈이 최고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앞서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님은 지켜 세워주는 것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을 갖춘 존재이다. 돈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이 꿈을 이루는 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당신의 우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돈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갑자기 돈이 수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사태에 휘말리기도 한다. 당신이 돈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실적인 상황이 말해준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 수중에는 늘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에 대한 당신의 전제나 가치관이다. 당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설사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부터 사랑받고 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돈도 우주의 에너지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배짱도 있고 도량도 큰 존재이다. 돈이 따라오는 습관이나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조건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대로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돈과 나는 대등한 관계이다. 돈의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다. 먼저 돈에게 말을 걸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감탄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능동적인 사랑만이 당신의 금전 눈을 올려줄 것이다. 돈의 성격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과 기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움직여주는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일상에서의 돈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머니 극장이다. 나는 내게 들어온 하나하나의 돈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다른 물질과 형태를 바꾸는 식의 교환을 통하여 떠나보낸다. 돈을 떠나보낼 때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별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기쁨에 재회를 한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매일 드나드는 돈을 상대하고 있다. 빚에 시달리던 암흑기를 경험한 나는 이 정도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전운이 올라간 것이라고 믿는다. 내 입장에서 보면 빚을 지고 있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돈은 무척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물론 당신에게 실제로 1인극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돈을 상대하면 가장 먼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돈을 보는 시선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멋지게 돈을 사용하게 된다. 돈은 세포처럼 분열하고 증식해서 주문을 실현시킨다. 중요한 점은 돈이 무언가로 바뀔 때 당신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는 명품 시계를 가지고 싶어. 그걸 손목에 차고 다닌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은 그래, 나의 세포 100만 개를 이용해서 명품 시계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 사실은 명품 옷을 입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형편에 맞게 싸구려 옷이나 입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뭐야? 형편없는 싸구려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 세포를 교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유감인데?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로 가야겠어. 이렇게 돈은 심한 상처를 입고 잔뜩 풀이 죽어버린다. 당신이 돈을 쓸 때 감정에 따라 돈의 성격도 바뀐다.
돈은 증식하는 우주 세포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용을 하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무슨 말이야? 하고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돈은 사용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돈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돈은 항상 다른 것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예를 들어 돈을 지불하고 손에 넣은 옷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쁨을 안겨준다. 돈을 주고 산 자동차, 신발, 시계도 그렇다. 전기나 수돗물도 돈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이며 돈을 지불하고 얻은 지식은 새로운 돈을 낳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 돈을 지불하고 사 먹는 음식은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행동의 근원이 된다. 의미 없이 사용되는 돈은 없다. 내가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돈이나 이자조차 지금은 과거의 경험담으로서 글의 재료가 되어 풍요로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당시에 지불한 막대한 이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지불한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돈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체험을 선물로 안겨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돈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아이의 피겨스케이트 도전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어.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로 표현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계산해보자. 그런 다음 우주의 소원과 함께 기한을 정해서 주문하는 것이다. 2년 후에는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3천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우주도 돈님들도 그 소원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움직인다.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자신이나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 등을 떠올리고 각 나라의 사진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상상을 하면 그 주문은 더욱 빨리 실현된다. 출구가 없는 돈 주문은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들리지 않는 주문이다.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비로소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돈을 써서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되새겨야 한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돈님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한다고 말하면 하지만 그건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돈을 사용해서 즐거웠던 일을 반복해서 곱씹어보는 버릇은 2억 원의 빚이 있었던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돈이면 발포주를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00원이면 꼬치 구이를 한 개 살 수 있어. 주인에게 양념을 듬뿍 발라달라고 해서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다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000원아. 정말 고마워. 이런 식이었고 그것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고 즐겼다. 지금도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행복한 기억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렇다. 빚더미에 깔려있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돈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뒤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돈이 있어서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몇 번이나 그 행복감을 의미한다. 기억은 제 체험이다. 우주에서는 현실과 기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겨준 행복을 몇 번이나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다. 돈과의 만남과 이별의 장면은 꼭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 기억은 언제 돌이켜보아도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된다. 또 그런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회되는 지출은 하지 않게 된다. 돈과의 경험이 축적되면 돈을 사용하는 순간 그 돈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뀔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사용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입을 해둔 추억의 메모들을 알려주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비닐 우산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즐거운 지출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라면 이럴 때 돈을 사용하는 의미를 다음처럼 바꿀 것이다. 우선 근처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갈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우산 하나를 새로 구입한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근처의 편의점밖에 갈 수 없는 경우라면 그곳에서 값싼 비닐 우산 대신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2만원짜리 고급 우산을 구입한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구입했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고급 우산을 샀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구입한 것은 무엇으로든 대용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우산이 아니라 비닐 우산, 일반 우산, 고급 우산 중에서 내가 선택한 고급 우산이다. 대충 선택한 비닐 우산은 어딘가에 놓아두었다가 잃어버리더라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은 선택지 중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선택한 2만원짜리 고급 우산은 그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우산이다. 싸구려의 돈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돈이 가장 상처받는 행위 중 하나이다. 이것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이걸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믿고 일정한 행위를 자신의 루틴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주의 논리에도 들어맞는다. 애당초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한다. 스스로 정한다. 여기에는 우주를 바꿔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우주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현재 우주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이 나의 우주는 이러이러하다고 정한 개념이 형상화된 것이다. 즉,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이 생각해낸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징크스는 최대한 실행하는 것이 좋고 자신의 내부에서 신뢰하는 루틴이 있다면 그 또한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쪽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왠지 모르게 그것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 즉 파워푸드를 하나 정해놓으면 기운이 없는 날이나 아침부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먹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간단히 기분을 전환할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돈의 시대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로의 변화이다. 앞으로는 모든 물질적인 것, 정해진 규칙, 개념으로부터 해방되어 각각의 규칙으로 자유롭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다. 돈도 점차 자유로워진다.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서 돈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갑도 소형화가 되었다. 한때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갑에 1,000만 원을 넣고 다니며 그 무게를 느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계운법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말도 사라질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돈의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몇 년은 철저하게 돈의 개념과 맞서야 하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의 시대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람에 실어 순환시키는 쪽, 즉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풍요로움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야 우주도 축복을 해줄 것이다. 사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쪽에 눈길을 돌리기 쉽다. 이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 말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키워드이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니다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 때문에 손목시계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밖에 없었다. 쇼핑센터에 갔더니 그 정도 예산으로도 살 수 있는 시계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몇 개의 시계 판매점을 돌아다녔다. 큰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나에게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대충 아무거나 구입해서 착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번째 판매점이었을까? 나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검은색 원판 안에 숫자만 단순하게 늘어서 있는 시계였다. 하지만 비스듬히 보면 원판 위가 돔처럼 부풀어 오른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마침 가격도 3만 원. 나는 만족스럽게 그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면 일을 하는 도중에 멋진데?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나는 그 시계를 꽤 오랜 시간 소중하게 착용했다. 나에게는 3만 원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 커다란 가치를 안겨준 시계였다. 손에 넣고 싶은 돈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에 집중하여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돈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눈을 빛낼 것이다. 이것이 돈을 새롭게 대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평소에 내가 기분파처럼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기쁨과 설렘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슴이 설레지 않는 데는 단돈 1원도 쓰지 않는다. 그 기쁨이나 설렘은 나중에 제약감으로 바뀔 일이 없는 순수한 것이다. 가끔 돈을 쓸 때는 가슴이 설렜지만 쓰고 난 이후에 엄청난 죄악감이 밀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설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쁨이 탄생하는 장소에 기꺼이 돈을 사용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나 시계, 자동차,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 이런 일에 돈을 아끼는 경우는 없다. 사용한 돈과 기쁨이 순환을 하면서 나의 우주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는 방법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서 기쁨이
탄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신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한 통 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쓰는 데는 저항감이 있는 사람이다. 늘 다른 사람을 우선한다. 그래놓고 늘 나만 손해를 본다는 의식에 빠진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겉으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고마워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에너지가 매우 강해서 주변에 그대로 전달된다. 상대에게도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대접을 해준 사람의 늘 나만 손해를 본다는 부담스러운 감각이 더 강하게 가 닿을 것이다. 대접을 받는 쪽은 왠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까지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금이 간다.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돈을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더구나 그런 행위에서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돈님은 틀림없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서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다니. 이렇게 말하며 슬픈 표정을 짓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돈을 남겨두고 사용해야 한다.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해서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이다. 돈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커서 매사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서는 저주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에는 본래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랑과 안심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 걱정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장비 같은 것이다. 우주에서는 불필요하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쉽고 그리고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270페이지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